사람들은 모두 임모와 저를 보고서는 부러운 녀석이라고들 합니다. 그들의 그런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 바늘구멍이라는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3억이라는 거액의 연봉과 전용 아파트까지 제공받는 조건으로 말이죠. 인생 모든 걸 바친 결과가 보상받는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한 방에 날아가버렸습니다. 연습을 하던 도중 어깨를 크게 다쳐 쓸모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결국 저는 구단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숙소에서 쫓겨나오게 되었죠. 그러자 바로 겨울철 칼바람이 제 살을 에워싸기 시작했죠. 제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는 10,000원이 전부였죠. 이걸로 지금부터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너무 막막했죠. 하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겨울철 칼바람이 저를 에워싸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멈춰있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임대 문의가 붙어있는 집이라면 닥치는 대로 문을 두드리고는 부탁드렸습니다. 제발 잠시만 지내게 해달라고. 어깨 부상만 치료하면 다시 엄청난 연봉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꼭 갚겠다고 말이죠. 그건 사실이기도 했죠. 이 빌어먹을 어깨만 낫는다면 다시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냉담했습니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너를 뭐를 보고 들여주겠니? 생각 좀 해보렴. 저에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그들의 조롱 섞인 말투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들, 그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였죠.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부모도 없는 제게 사회는 정말 너무나도 차갑다는 걸 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 거죠. 그런 녀석을 뭘 믿고 안으로 들이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마지막 집 대문 앞에 섰죠. 이곳도 안 된다면 정말 모든 걸 포기하려는 심정이었습니다. 여기도 안 된다면 저는 밖에서 꼼짝없이 얼어 죽는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내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며 한 여성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얼굴을 보고서는 왜인지 저를 한참 동안이나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상당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말입니다. 마치 예전 연인을 보는 것 같이 상당히 애절하고도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정말 수많은 의문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나를 알기라도 하는 건가? 예전에 만났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그런데 이내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죠. 이 전단지 보고 찾아왔는데요. 저는 그녀에게 전단지를 내밀었죠. 거기는 엄청나게 싼 가격인 월 10만 원에 이 곳방 한 칸을 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싼 가격이지만 이 가격도 저에게는 무리였죠. 제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는 고작 10,000원 뿐이니까요. 아주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 뵙고 사정을 설명드리고 자비를 기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얼어 죽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에 그녀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입술을 달싹이며 말하더군요. 그냥 저한테 말하면 돼요. 제가 이 집 주인이니까요.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아무리 봐도 주인 아주머니로는 보이지 않는데 본인한테 말하라니요. 그녀도 조금 동공이 떨리더군요. 아무래도 거짓말인 것만 같았죠. 하지만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한테 말해요. 무슨 일인데요? 믿을 수가 없었죠. 분명히 이 집 전단지 주인분은 40대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나이대로는 보이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너무나도 탱탱한 피부에 잔주름 하나 보이지 않는 백옥 같은 피부, 제 또래인 20대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으시는 미모였죠. 제가 믿지 못하는 눈치이자 그녀가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하더군요. 간절한 사람은 저인데 오히려 저보다 더 간절해 보이셨죠. 이내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군요. 제가 집주인 맞아요. 동안이라 오해를 많이 받긴 하지만 그러니 어서 말해봐요. 아무리 봐도 주인 아주머니가 아닌 것만 같았지만 일단은 믿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본론을 말해야 하는데 차마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수중에 돈이 10,000원 밖에 없는데 그걸로 잠깐만 지내면 안 되겠냐고 말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말했다가 돌아온 멸시의 시선들이 제게 너무나도 큰 상처였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수정씨였습니다. 예쁜 외모만큼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보석 같은 이름이었죠. 수정씨의 저 눈빛이 멸시의 표정으로 바뀌는 것은 제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원래 이 방은 여학생만 받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는 들이시기에 상당히 걱정이 되시는 모양이었죠. 그 심정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수정씨가 저렇게 예쁘시니 말이죠. 남자를 들이면 불안할 만하죠. 하지만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게 사실은 제가 수중에 이것밖에 없어서. 저는 지금 수중에 있는 10,000원을 꺼냈죠. 이게 저희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제 곧 멸시의 시선으로 바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도 두려웠죠. 하지만 우선 말은 꺼내어 봐야 했습니다. 이걸로 한 달만 지내고 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돈이 없어서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녀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무서웠습니다. 이제 여타 다른 집주인과 똑같이 저 눈빛이 경멸의 눈빛으로 변할 테니까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그녀의 눈빛도 변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순간 눈을 질끈 감아버렸죠. 그녀의 눈빛을 볼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정말 그녀의 경멸 어린 눈빛을 보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 두 눈을 질끈 감고서는 걸음을 돌리려 했죠. 그녀의 눈빛을 볼 자신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아니, 잠깐 저기요. 그렇게 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제 팔목에서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죠. 그러자 그녀가 제 팔목을 잡고서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도 느꼈지만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정말 오묘했습니다. 마치 사별한 남편을 보는 것처럼 애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처음 보는데 상당히 이상했죠. 대체 왜 저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내 그녀가 입술을 달싹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들어와요. 네? 그거 전단지에 잘못 쓰여진 거예요. 원래 10,000원에 한 달이라고 했는데 인쇄가 잘못된 모양이네요. 저는 그녀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봤죠. 그녀의 동공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거짓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와요. 그녀가 대문을 활짝 열며 말했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눈빛으로는 아무리 봐도 거짓말인 게 확실했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00원이라니요. 아마 제가 지내는 동안 발생하는 전기세나 수도세도 안 나오는 가격일 텐데 말입니다. 안 들어와요. 팔 아파요. 그녀는 계속 대문을 연체로 잡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흘러 지나가기 시작했죠. 혹시 신종장기 매매 방식인가? 안에 들어가자마자 몽둥이에 맞고 뻗어버리는 건 아닐까? 불길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선택지 따위는 없었죠. 그냥 믿는 수밖에요.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말입니다. 어차피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밖에서 얼어 죽을 신세니 말입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자 신발로 보이는 게 한 개 있더군요. 역시나 결혼을 하셔서 남편분이 있으신 듯 했죠. 하긴 이렇게 예쁘신데 남편분이 없으신 게 더 이상하죠.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안방 한 개에 창고방 한 개인 구조였죠. 창고방이 제가 가야 할 곳으로 보였죠. 저는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그녀가 제 팔목을 붙잡더라고요. 어디 가요? 그야 당연히 저쪽으로. 저는 창고방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그야 월 10,000원 내는데 안방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더니 이내 크게 심호흡을 내쉬고서는 말하더군요. 그냥 안방에서 같이 지내요. 네? 그냥 안방에서 둘이 같이 지내자고요. 안방 넓어서 둘이 써도 괜찮으니까. 그의 제 표정이 굳기 시작했죠. 저를 집에 들인 것도 모자라서 안방에서 단둘이 지내자니요. 만약 남편분이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이후 상황은 불보듯 뻔한데 말이죠. 제 표정을 보더니 이내 그녀가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장난이에요. 장난. 아무리 봐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았죠. 제 표정이 점점 굳어지자 급히 바꾼 것만 같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 분이 안방 쓰세요. 그에 제가 의아하게 쳐다보자 그녀가 머리를 극적이며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창고방을 좋아해서 저기서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분은 저 방 쓰세요. 아무리 봐도 거짓말처럼 보였죠. 그야 당장 문이 열린 창고방 안을 들여다보면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침대도 놓여 있지 않은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겨우 10,000원 내고 지내는 제가 어떻게 저기서 지내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의견이 너무 완강했죠. 결국 저는 그녀의 팔에 이끌려 안방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우선은 자고 내일 봐요. 참, 그런데 내일 언제 일어나요? 그에 제가 아침 7시라고 대답하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더군요. 그때는 자고 있을 테니까 퇴근하고 나서 이야기하죠.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안방 문을 닫아주며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면 그녀가 쓰던 물건으로 보이는 것들이 수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를 위해서 안방을 포기하고 창고방에서 지내기로 하신 것 같았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00원에 살게 해준다는 것도 너무 이상했지만 안방을 내주고 자기는 창고방에서 자다니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너무나도 피곤했지만 정신은 계속 깨어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습니다. 왜 영화에서 보면 이럴 때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안한 마음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하지만 제 불길한 예상과 달리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을 주섬주섬 챙기며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다 보니 정말 다행히도 한 중소기업에 붙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충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정장을 가져와서 입어봤죠. 오물들이 조금 묻어 있었지만 다끈히 봐줄만 하더군요. 대충 걸쳐본 정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죠. 도저히 넥타이 매는 법을 모르겠더군요. 아무리 사투를 벌여도 도저히 넥타이는 못 매겠어서 포기하고 방을 나섰죠. 그런데 거실에서 의외의 인물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바로 수정 씨였죠. 분명 이 시간에는 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녀는 제가 정장 입은 모습을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무언가 잘못한 것이라도 있는가 싶었죠. 이내 그녀의 걸음이 제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는 입도 번긋하지 못하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손이 제 상체 쪽으로 뻗어왔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저는 실 눈을 뜨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째서인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됐네.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의 눈을 뜨자 그녀가 희죽 웃으며 그러더군요. 어때요? 넥타이 잘 매죠? 저는 제 가슴팍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잘 매어진 넥타이가 있었죠. 넥타이 처음 매나 봐요.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매줄 테니까. 아니, 그냥 앞으로 계속 내가 매드려요? 그녀가 웃음 지으며 말하는데 제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건 부부 사이에나 할 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수정 씨, 아무리 그래도 남편분이 계신데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정 씨가 조금 미간을 찌푸리며 말하더군요. 아마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겨우 10,000원에 얹혀 사는 주제에 너무 주제 넘은 소리를 한 건가 싶었죠. 죄송합니다. 주제 넘는 말에서. 아니, 그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네?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니. 그러면 대체 뭐 때문에 저런 표정을 지으셨는지. 남편이 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저 남자친구도 없는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분명히 제가 들어올 때 신발장에 남자 신발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말을 하니 수정 씨가 피식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여자 혼자 살면 그런 거 놔두고 하는 거예요. 도시 가스 점검이나 정수기 점검 올 때 여자 혼자 있으면 얼마나 불안한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황급히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남편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왜인지 너무나도 기뻤거든요. 밖으로 나와서 제 가슴에 손을 대어보니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설마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제 감정이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하필이면 생판 모르는 데다가 의도까지 모르는 의문의 사람한테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우선 그런 생각은 미뤄두기로 했죠. 바로 오늘이 첫 출근 날이니 말입니다. 이내 회사에 들어가고 제가 발령받은 부서는 1팀에 찾아갔죠. 모두 저를 보더니 의아하게 쳐다보더군요. 아마 처음 보는 얼굴이라 그런 모양이었죠.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인상이 거의 평생을 가니까요. 저는 떨렸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죠.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최민호라고 합니다. 그의 1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더군요. 제 씩씩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저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반갑다. 씩씩해서 좋네. 그보다 대학은 어디 나왔어? 그에 저는 고졸이라고 대답을 했죠. 어?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러면 어디 고등학교 나왔는데? 저는 제 출신 고등학교를 말했죠. 바로 체육고등학교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식었죠. 그 뒤로는 저에게 어떤 관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예상한 반응이었기에 그렇게 상처받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맡은 바만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이니 말입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점심시간에 책상에 잠깐 엎드려서 눈을 붙이고 있는데 그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 진짜 저런 고졸에다가 무식한 운동부 출신을 데리고 뭘 하라는 건지 진짜 참. 야, 듣겠다. 깨 있으려면 어쩌려고 그래? 뭐 들으면 자기가 어쩔 건데.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저는 이걸 모두 감내해야만 했죠. 지금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말입니다. 원래 저였다면 들이받았을 테지만 지금 저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들의 마음을 돌려야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1팀 팀장님의 마음을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팀장님이 정규직 전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 말입니다. 저는 반드시 정규직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규직이 되면 몇 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으로 제 어깨를 치료하고 다시금 야구 선수의 꿈을 펼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정규직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배운 것도 없는 제가 이 회사에서 정규직이 될 때까지 살아남기는 힘들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정말 철저하게 밑으로 기어야 했죠. 저는 시키지도 않았지만 직원분들의 책상에 커피를 놔뒀죠. 한 2명씩 출근하면서 저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뭐 이런 거라도 해야지. 이게 바로 배운 것도 없는 제가 살아남는 방식이죠. 그런데 팀장님이 자리에 앉으시고는 커피를 홀짝이고서는 이내 서늘한 음성으로 제게 말하시더라고요. 너 잠깐 와봐. 야, 커피 물량 조절 제대로 안 해? 너무 싱겁잖아. 팀장님의 서늘한 음성에 1팀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집중되었죠.
아, 하긴 어차피 말해봤자 못 알아먹겠구나. 뇌도 근육으로 가득 차 있는 애한테 말해서 뭐 하겠어. 그냥 일 봐. 내가 괜한 말 했네. 그의 1팀 팀원들이 저를 보고 키득키득대며 비웃더군요. 정말 엄청난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앞으로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이 말이죠. 하지만 희망이 있으니 견딜만 했죠. 이렇게 회사 다니는 동안 버는 돈으로 재활치료를 하면서 어깨를 조금씩 회복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자마자 대출을 받아 제대로 된 어깨 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야구 선수의 꿈을 펼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퇴근을 하고 바로 재활치료를 하는 곳으로 갔죠. 오늘도 왔는가? 네.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아프고 힘든 재활치료를 매일 견디는 저를 보고서는 혀를 내두르셨죠. 정말 야구에 대한 열정 하나만큼은 대단하네. 그렇게 오늘도 무사히 지옥 같은 재활치료를 마쳤죠. 정말 삭신이 쑤셨습니다. 안 그래도 회사에서도 스트레스가 심한데 몸까지 이렇게 혹사시키니 정말 죽을 맛이었죠. 처음 부상 당했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네.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수술만 받을 수 있다면 예전 기량을 전부 회복할 수 있겠어. 의사 선생님의 그 말에 정말 너무나도 기뻤죠. 이대로 꾸준히 하기만 하고 수술만 제대로 받으면 예전 기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재활치료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아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웠습니다. 이 지옥 같은 기간을 버티기만 하면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갔죠. 무척 늦은 저녁 시간이었기에 방으로 들어가려 했죠. 그런데 거실 쪽에서 무척이나 맛있는 냄새가 풍기더군요. 그쪽으로 가보니 수정 씨가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왔어요? 저를 돌아보며 활짝 웃으며 말하더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소에 제 심장이 눈치 없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진수성찬이었죠. 그냥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는 비주얼과 냄새였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를 위해서 저렇게 정성스레 요리를 해주실 이유는 없고 늦은 시간에 귀한 손님이라도 오시는지 싶었죠. 어쨌거나 저와 상관없는 것이 확실하기에 저는 꾸벅 인사를 드리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수정 씨가 그러더군요. 어디 가요? 자려고요. 이거 그쪽 때문에 하는 건데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네?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를 위해서 저렇게 정성스레 요리를 한다니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무리 봐도 장난 같지는 않아 보였죠. 그녀는 자신이 한 요리를 하나하나 식탁에 올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의자를 빼고서는 앉았습니다. 뭐예요? 안 앉아요? 그녀가 자신의 맞은편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하더라고요. 정말 어안이 벙벙했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요리를 해준 게 나를 위해서였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앉으니 숟가락을 뜨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저에 대한 호의 때문이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안 좋은 상황도 의심하지 않을 수는 없었죠. 혹시 무언가라도 탔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들더군요. 제가 숟가락을 들지 않자 이내 수정 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셨습니다. 안 먹어요? 그에 저는 밥을 먹고 들어왔다고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안했거든요. 정말 저에 대한 단순히 호의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 세상은 정말 너무나도 험난하고 힘든 곳이었죠. 그래서 마냥 꽃밭처럼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했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험한 세상이니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밥을 먹고 왔다고 하자 수정 씨가 탄식을 내지더라고요. 좋은 핑곗거리가 생겼다 싶었죠.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눈치 없는 제 배는 알림 소리를 내더군요. 꼬르륵 거리는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저 멀리 있는 수정 씨도 들으실 정도였습니다. 그의 수정 씨가 픽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빨리 와서 먹어요. 결국 저는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죠. 수정 씨가 먼저 밥 숟가락을 뜨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만약 정말 무언가를 탔다면 저렇게 먼저 드실 리가 없겠죠. 그렇게 저도 자리에 앉아서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떴죠.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 뒤로 저는 계속해서 밥을 먹었죠. 그때는 다른 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배가 고팠으니 말입니다. 약을 탄 건지 의심할 겨를도 없었죠. 다 먹고 나서야 아차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있는 수정 씨도 공깃밥이 비워져 있었죠. 역시나 괜한 의심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면 정말 수정 씨는 나에 대한 단순한 호혜 때문에 그러셨던 건가? 그 생각이 들자 제 볼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들키기 싫어 급하게 꾸벅 숙이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죠.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한 달에 1만 원 내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요리까지 해주면 남는 게 없을 텐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다른 속셈이 있나 해도 아무리 봐도 저에게는 뜯어먹을 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온갖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나에 대한 단순한 호의 때문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였죠. 대체 저 같은 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잠에 들게 되었죠. 정말 오랜만에 푹 잤는지
눈을 떠보니 컨디션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쓰레기통에서 주워왔던 정장을 또 입었죠. 그렇게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었죠. 그렇게 다시 출근하려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수정 씨가 거실 소파에서 앉아 계셨죠. 마치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나를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내 성큼성큼 걸어와서 제게 큰 종이 가방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이거 입어요. 네? 이거 입고 출근하라고요. 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시는 건지 제가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자 수정 씨가 직접 종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라고요. 이내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죠. 바로 새 정장이었거든요. 저는 눈을 휘둥그레 뜬 채로 수정 씨를 바라봤죠. 이거 입고 출근해요. 설마 나를 위해서 새 정장까지 사신 건가? 대체 왜? 온갖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수정 씨는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그러더군요. 이거 운 좋게 경품에 당첨돼서 받았는데 딱히 제가 쓸 일도 없고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또 아깝고 그래서 그냥 그쪽 주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요. 그녀가 조금 머쓱했는지 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저는 일단 그녀에게서 가방을 받아들고 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새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수증이 들어있더군요. 결제자 명의는 수정 씨였습니다. 싼 가격도 아니었죠. 꽤나 가격대가 있는 정장이었습니다. 수정 씨는 저를 위해서 정장을 샀던 것이죠. 대체 왜 이렇게 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장도 그냥 싸구려 정장도 아니고 꽤나 비싼 정장이니까 말입니다. 수정 씨 입장에서 상당히 무리가 컸을 텐데 이걸 왜 나를 위해서 사준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군요. 나를 좋아하기라도 하는 건가? 그렇다면 좋을 텐데 너무 꿈만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은 회사에서 정규직을 따는 게 훨씬 중요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 생각은 잠시 미뤄두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저는 새 정장을 입고 거실로 나왔는데 수정 씨가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이내 제가 새 정장을 입은 걸 보고서는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진짜 잘 어울리네요. 씩 웃으며 저에게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그녀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내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만큼 가까이 왔죠. 이내 그녀는 다시 제 상체 쪽으로 손을 뻗더라고요. 진짜 넥타이는 영 몸매네요. 그냥 내가 매줄게요. 이번에도 수정 씨는 제 넥타이를 매주셨습니다. 이내 제 넥타이를 보고 만족했는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좋네. 잘 다녀와요. 저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서는 밖으로 나왔죠. 아무리 봐도 이건 부부 사이에서나 할 법한 짓 아닌가. 아니, 내가 너무 여자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건가? 저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원래 회사로 출근하는 지하철에서는 저는 제가 해야 할 업무들에 대한 공부를 하죠. 그래야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적어도 정규직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온통 머릿속이 수정 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회사에 출근했는데 1팀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근데 이번에 신입 사원이 입은 정장에 오물 같은 거 엄청 묻어있던데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야? 에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설마 그렇겠어. 오늘 네가 직접 봐. 진짜 완전 더러워. 조금 있으면 걔 출근하는 시간이니까 곧 오겠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제 자리로 가기 시작했죠. 그들이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눈을 휘둥그레 뜬 채로 저를 바라봤죠. 아무래도 너무나도 멀끔한 제 새 정장 때문이겠죠. 팀장님은 제가 새로 산 정장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이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와봐. 이름도 부르지 않고 부르는 야라는 호칭, 엄청난 멸시의 호칭이었죠. 하지만 저는 저 것도 다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네, 부르셨습니까?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꾸벅 숙이고서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야구팀이랑 계약을 하나 맺어야 하는데 영 연락이 안 닿아서 너 이 팀 아니? 너 야구부 나왔다며. 팀장님은 제게 팜플렛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거기는 제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호영호제를 할 정도로 친했던 코치님께서 감독으로 계신 곳이었습니다. 네, 잘합니다. 그의 팀장님은 픽 웃으시더라고요. 별 기대 없으신 눈치였죠. 그러면 네가 한번 연결해봐. 이 팀에 우리가 스포츠 음료 공급하면 매출 엄청 뛸 것 같으니까. 그의 팀원들이 그러더군요. 팀장님, 저희 회사 본부장님 연락도 안 받는 곳인데 제가 연락한다고 받겠습니까? 그들이 깔깔대며 웃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코치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야, 그만해. 그만. 놀린 우리가 미안하다. 아마 단순히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허세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그런데 이내 제 휴대폰에 걸린 전화번호를 보자 그들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죠. 정말로 그 팀 감독의 번호였으니 말입니다. 통화 내용은 평소 코치님과 저와의 대화랑 똑같았죠. 서로 잘 지냈냐고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평소와 같은 말을 하고 끊었을 뿐인데 그들이 저를 보는 표정이 180도 달라진 게 느껴졌죠. 팀장님이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너 잠깐만 와봐.
팀장님은 이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안에는 저희 둘밖에 없었습니다. 블라인드도 치시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시고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계약건 우리한테 엄청 중요한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유명 야구팀에 스포츠 음료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요. 사실 저희 기업의 저희 스포츠 음료 매출이 점점 부진해져 가고 있었죠. 이렇게 되면 그 스포츠 음료 담당 부서인 저희 1팀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뒤집어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이 스포츠 음료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 자체가 날아갈 위험도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너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한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네. 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번 계약건 성공시키면 내가 책임지고 너 정규직 전환시켜 줄게. 정말입니까?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정규직 전환만 된다면 저는 그렇게 바라던 어깨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말입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하더군요. 드디어 다시 꿈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대신 이번 프로젝트는 너랑 나만 진행하는 거다.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해야 돼. 네? 의아했죠.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팀장님과 저 단둘이서만 진행한다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고졸, 특히 너같이 운동부 출신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무척이나 어렵지. 엄청난 공적을 세우지 않는 이상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아무리 큰 공이라도 여러 사람이랑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고개가 끄덕여졌죠. 하지만 불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걸 뒤집어 반대로 말하면 팀장님이 오로지 자기 공으로 다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결국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리는 건 팀장님 몫이니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현실이죠. 그야 계약직 인턴의 말과 한 부서의 팀장님의 말 누구의 말이 더 신뢰성이 있을지는 말해봤자 입 아프죠. 하지만 저는 팀장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정규직 전환의 방법이긴 하니 말입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그래. 그때 팀장님은 꺼림칙한 웃음을 지었죠. 그 웃음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팀장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야만 정규직 전환에 성공해서 대출을 받아 제 어깨를 원상복구시킬 수 있으니 말입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에 성공하게만 된다면 제 인생은 다시 탄탄대로일 테니 말입니다. 저는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뒤로 바로 코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뒤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팀에 공급을 하고 싶다고요. 그러자 코치님께서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힘들 것 같네. 물론 나는 네가 좋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말이야. 코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야만 정규직 전환에 성공해서 제 어깨를 고칠 수가 있으니까요. 원래라면 코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기 싫어 포기했을 테지만 이번만큼은 남의 사정을 고려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원래 그러지 않던 제가 사정사정하자 코치님께서도 제 상황이 많이 절박한 걸 이해하셨는지 그러시더군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특별히 허락해 줄 수는 있다고, 대신 선수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그 음료를 직접적으로 먹는 건 선수들이기에 그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저는 곧장 선수 대기실로 들어갔죠. 거기에는 익숙한 얼굴이 한 명 있더군요. 바로 최희로, 제 고등학교 시절 동창이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더니 피식 웃고서는 가까이 다가오더군요. 오랜만이다. 여긴 어쩐 일이시래. 이렇게 귀하신 몸께서. 녀석은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녀석이었습니다. 원래라면 녀석은 저에게 밀려 만년 2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죽도록 열심히 해도 결코 저를 이길 수 없었기에 저에게 가진 열등감이 상당히 심한 녀석이었죠. 이내 녀석은 제가 들고 온 음료를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음료수 파리하러 왔어? 그 천하의 최민호도 진짜 다 죽었구나? 이전과 달라진 저와 녀석의 위치에 녀석은 큰 득이감을 맛본 듯 했죠. 이 녀석을 설득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이 팀의 팀장이기 때문이죠. 이 팀과의 계약은 사실상 이 녀석에게 달린 셈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녀석과 저희 악연은 상당히 깊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무조건 이 계약권을 따내야 하는 상황이죠. 녀석은 그런 저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꽤 간절해 보이는데 도와줘. 그에 제 눈이 반짝였죠. 녀석은 그걸 보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더군요. 뭐 그런 떨거지 음료를 계약할 생각은 없는데 네가 하는 걸 보고 특별히 생각해볼게. 정말? 대신 매일마다 네가 자가용으로 나 출퇴근 시켜주고 주말마다 이쪽 연습장에 나와서 공 주워주면 생각 좀 해보지 뭐. 완전한 조롱이었죠. 천하의 최민호가 할 리가 없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녀석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상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 녀석의 생각이 맞긴 했습니다. 원래의 저라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아니, 할게. 뭐? 녀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것만 하면 된다면 무조건 할게. 네가 잘도 하겠다. 녀석은 여전히 못 믿는 눈치였죠. 하지만 저는 그 뒤로 정말 녀석의 말대로 매일마다 자가용으로 녀석의 출퇴근 길을 책임졌고 주말에는 그 팀의 연습장에 가서 공을 주워줬죠. 녀석은 적잖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원래 그렇게 자존심 세던 제가 이러는 게 적응이 되지 않았겠죠. 그렇게 며칠을 반복하다 보니 녀석은 확신한 듯했죠. 제가 정말로 자기가 까라는 대로 다 한다는 걸 말이죠. 이내 녀석이 그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짜릿할까요? 항상 자기보다 잘났던 녀석이 자기 밑으로 들어와서 온갖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내 한 달 정도 지나자 말하더라고요. 좋아, 계약해줄게. 대신 앞으로도 내가 부르면 총알같이 튀어나오고. 완전히 노예로 저를 부릴 생각이었죠. 엄청난 모멸감이 들었지만 저는 이걸 감내해야만 했죠. 결국 저는 녀석과 팀장님 간의 계약 자리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죠. 계약은 오로지 팀장님의 사인이 있어야 하니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가 끝나고 팀장님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나오더라고요. 계약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듯 했습니다. 고맙다. 너 덕분에 성공적으로 계약할 수 있었다. 팀장님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난생 처음 받은 인정에 상당히 기뻤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제 정규직 전환 사실이었죠. 그의 기쁜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제 승진도 확정인 거죠? 그렇지. 그의 팀장님이 눈을 피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애써 외면했던 불길한 시나리오가 제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제 손을 떠났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남은 건 팀장님을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불길한 생각들만 제 머릿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죠. 잠깐 기분을 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동아리를 찾아봤죠. 마침 이 회사에는 야구 동아리가 있더군요. 찾아보니 꽤나 유서가 깊은 동아리였습니다. 회사 간의 대항전도 많이 하는데 저희 회사 순위는 꽤나 높았고요. 찾아보니 사회인 동호회 야구 중에서는 정말 수준급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더군요. 프로 야구 구단의 스카우터들도 거기서 인재를 많이 찾는다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실제로 저기서 발굴당해서 프로야구 구단으로 스카우트된 선수도 있었고요. 원래는 단순한 기분 전환할 겸 나가려고 했지만 생각이 바뀌었죠. 조금 진지하게 임하고 싶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재활을 하며 제 어깨가 얼마나 회복되었을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재활을 받았으니 꽤나 상태가 좋아졌을 텐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되었죠. 오늘 마침 경기가 있는 날이더라고요. 저는 수정 씨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의 긴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이내 수정 씨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여자친구 때문에? 아니요, 제가 여자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야구 대회 나가서 아마 못 들어갈 것 같아서요. 그러자 순식간에 그녀의 목소리에서 화색이 뛰기 시작했죠. 아, 그러면 잘하고 오세요. 그녀가 웃음 지으며 끊는데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수정 씨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아무리 봐도 제 단순한 망상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간 수많은 정황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수정 씨 옆에 있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했죠. 꼭 성공한 야구 선수가 되어서 그녀의 옆에 있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완전한 준비를 마치고 사회인 동호회 야구에 나가게 되었죠. 꽤 넓은 야구장에서 제대로 형식도 갖추고 진행하더군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있었죠. 바로 팀장님이셨습니다. 투수를 하시는지 볼 연습을 하고 계셨죠. 이번에 선발 투수로 뛰시는 모양이더군요. 그러면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회인 동호회 야구에서 9위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상대방 팀은 2위에 랭크하고 있었죠. 꽤나 팀 간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관중석을 보니 스카우터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역시나 여기서 쓸만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러 온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눈에 띄면 저는 다시 프로 입단 테스트를 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고 팀장님이 공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하던 팀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죠. 팀장님이 던지는 족족 안타가 터졌고 저희 회사는 꽤나 큰 격차로 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쪽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 선수를 꿈꾸던 사람들이 많더군요. 한마디로 선수 출신이라고 봐도 다름없는 셈이었죠. 그렇다고 상대가 일반인이라고 대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스카우터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저희 팀이 상대가 될 리가 없었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 출루에 본부장님이 팀장님께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저쪽이 고등학교까지 야구하던 친구들이 많아서 많이 힘들군. 자네는 쉬고 있어. 오늘 영일이 안 나왔나? 영일 씨는 원래 저희 야구 동아리의 구원 투수를 하시는 분이셨죠. 하지만 정말 실력이 좋으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순위에 있는 이유가 그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런데 오늘은 업무가 많아서 못 나오신 모양이었습니다. 큰일 났네. 지금 당장 투수 한 명이 필요한데 공 던질 수 있는 사람 없어.
그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고요. 상대방의 실력을 보고 완전히 의욕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에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저 조금은 할 줄 압니다. 그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난생 처음 보는 녀석이 난데없이 공을 던지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의 팀장님이 피식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저 친구가 야구 쪽으로 고등학교 나와서 좀 하긴 할 겁니다. 물론 프로 세계도 못 가내라 별 볼 일 없겠지만요. 그의 별 기대하지 않는 눈빛으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자네가 나가봐. 영일이는 내가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만 버텨보게나. 아마 시간 때우기 용으로 저를 내보내신 듯 했었죠. 딱 영일 씨가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야구장 흙을 밟은 채로 글러브를 낄 수 있었죠.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더군요. 정말 너무 설레기 시작하더군요. 살아있는 기분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이내 제 첫 구가 던져질 차례였습니다. 모두들 시큰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깨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힘 조절을 해서 던져봤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너무 부드럽게 움직임이 나갔으니까요. 쾅! 이내 포수의 글러브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죠. 그리고 모두들 눈을 휘둥그레 뜬 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연신 안타를 쳐대던 타자가 아예 반응도 못했던 것입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모두들 수군대기 시작했죠. 그야 저 타자는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 선수를 준비하던 에이스였으니까요. 그런 그가 아예 반응도 못한 공은 처음이었으니 말입니다. 우연이겠지. 프로 야구도 데뷔 못한 떨거지인데.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팀장님의 입은 점점쩍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 뒤로 연속된 2번의 스트라이크, 결국 삼진 아웃이 되고 말았죠. 2번 모두 반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도 나오는 타자들 모두 족족 제 공에는 전혀 반응도 하지 못하고 삼진을 당하고 말았죠. 눈을 휘둥그레 뜬 채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 사람 대체 뭐야? 사회인 야구에 있을 실력이 아닌데? 시큰둥하던 스카우터들의 눈빛도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야구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짜릿했습니다. 살아있는 게 느껴졌죠. 공을 던지는 내내 저를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했습니다.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쪽에서 대망의 4번 타자가 나왔죠. 원래라면 저희 팀의 전략은 저 4번 타자는 그냥 볼 4개로 진루시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왜인지 긴장감이 조금씩 감돌기 시작했죠. 둘 중 누가 이길까 무척이나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볼 4개로 이 매치업을 그저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느꼈던 것이었죠. 저 타자는 프로로 뛰던 친구 아닌가? 아무리 공을 조금 던질 줄 안다고 한들 무리겠지. 프로 세계에 못 갔던 녀석이니까. 그 4번 타자는 정말 프로 구단에서 비록 2군이지만 뛰었던 경력이 있는 선수였죠. 저도 상당히 긴장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이 어깨로 저 녀석을 잡을 수 있을지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흥분이 되기도 하더군요. 제 공이 프로 세계에서도 먹힐지 말입니다. 저는 제 모든 신경을 쏟아부어 공을 던졌습니다. 이내 서늘한 음성이 들렸죠. 스트라이크. 그 이후로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 눈을 휘둥그레 뜬 채로 저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 타자조차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예 반응조차 못했던 것이었죠. 그제서야 저도 어깨가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깨가 생각보다 꽤나 회복했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 하던 재활치료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다시 어깨가 고장난 것 같이 움직이지 않았고 안타를 여러 번 허용했고 저는 결국 교체되었죠. 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대로 어깨 수술만 받는다면 정말 프로로 데뷔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정규직 전환만 한다면 이제 저는 정말로 다시 제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었죠. 제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자 저 관중석에서 보고 있던 중년의 남성 한 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이내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꾸벅 숙이며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희 프로 입단 테스트에 꼭 방문해 주십시오. 그 명함에는 제가 예전에 오퍼를 받았었던 팀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어깨 치료만 성공적으로 한다면 이제 다시 프로 세계에서 뛸 수 있게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팀장님은 그런 저를 유심히 보더니 이빨을 가득 깨무셨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상당히 석이 나간 모양이셨죠. 그러면 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그런 팀장님께 꾸벅 고개를 숙이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내일이 드디어 대망의 정규직 전환 발표일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뻤죠. 내일 정규직 전환이 되자마자 대출을 받아 저는 바로 어깨 수술을 할 겁니다. 그 상태로 명함을 받았던 곳에 프로 입단 테스트를 보기만 한다면 이제 저는 다시 꿈을 펼칠 수 있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더군요. 침대에 누웠는데 너무나도 설레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꿈만 같았거든요. 정말 내일이 기대되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야구 선수의 꿈이 좌절된 이후로 정말 매일매일이 죽지 못해 사는 날의 연속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야구 선수의 꿈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지옥 같은 연습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것마저 너무 설렜죠. 그렇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저는 회사로 출근을 했죠. 가는 내내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회사에 출근했는데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더군요. 대자보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인원들과 승진 발표 인원들이 적혀있는 대자보였죠. 대자보에서 제일 먼저 보인 것은 팀장님의 승진이었죠. 이번 실적이 워낙 컸는지 팀장직급에서 실장도 건너뛰고 바로 본부장으로 승격되셨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설마 싶은 심정이 들었죠. 설마 혼자 공을 다 독차지하신 건가 하고 말이죠.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겨우 부여잡고 대자보를 훑어봤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죠. 몇 번을 다시 둘러봐도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쪽에서 대자보를 보고 씩 웃고 있는 팀장님께 다가가서 말했죠. 팀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의 팀장님이 주변을 둘러보더군요. 이내 제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잠깐 계단으로 나와봐. 이내 저희는 회사 계단으로 왔죠. 거기서도 팀장님은 아무도 없는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왜인지 씩 웃으며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네 이름은 뺐어. 네? 대체 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계약권을 따냈는데. 제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보자 팀장님께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치만 걱정하지 마. 내가 본부장이 돼서 너 끌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물론 정규직은 무리겠지만 인턴 기간은 늘려줄게. 계약 연장은 내가 가능하니까 앞으로 나랑 둘이서 계속 일하자고. 원래라면 순순히 받아들였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제 야구가 끝나고 미세하게 팀장님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 시선은 제게 너무나도 익숙한 시선이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줄 알았던 녀석이 사실은 알고 보니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오는 열패감과 열등감이죠. 그 뒤로 팀장님은 분명히 제 뒤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제가 대출을 받아 어깨 수술을 받고 프로 선수로서 승승장구할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신 듯했죠. 그래서 아마 약속된 정규직이 아닌 단순히 계약 기간을 늘리는 선택을 하신 거겠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제가 말했죠. 제가 대체 뭘 믿고 같이 일을 진행합니까? 뭐?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적잖아 당황하신 눈치셨죠. 지금도 안 해주셨는데 대체 제가 뭘 믿고 팀장님이랑 다시 일을 합니까? 조금 당황하신 듯 했지만 이내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하더니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 네가 안 믿으면 뭘 할 수 있냐고. 너 이 회사 말고 다른 선택지는 있어? 무식하게 운동만 하던 녀석을 받아주는 회사가 여기 말고 있을까? 너 정규직 전환 꼭 해야 하잖아. 그 빌어먹을 어깨 때문에 말이야. 역시 팀장님은 제 영린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사람을 자기 입맛대로 부릴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런 제 모습에 큰 만족감을 느꼈는지 씩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한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정말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후 상황은 불보듯 뻔하죠. 팀장 녀석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저를 계속 써먹을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한 공로는 전부 자기 거로 돌리고 정규직이라는 희망만 계속 준 채 저를 계속 노예처럼 써먹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리겠죠.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저는 팀장님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네, 믿겠습니다, 팀장님. 그래, 고생했으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고. 그 뒤로 저는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너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재미있던 야구 경기를 봐도 재미있지 않았고 그렇게 열정적이던 야구도 너무 재미가 없었죠.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싶었습니다. 정말 아무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부 다 포기하고 싶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죠. 정말 모든 게 다 싫었습니다. 너무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가보니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탈진 상태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성과는 전부 남이 낼름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는 상태가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상황 자체를 바꾸라고 권유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팀장의 뻔한 거짓말에 저는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의사 선생님도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정 씨께서는 오늘 일찍 잠에 드신 듯 했죠. 정말 공허하고 허탈했습니다. 모든 것들이요. 이렇게 힘들 때 의지할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정말 거실 한 구석에서 끄끄 울었습니다. 정말 성인이 되고 그렇게 울어봤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들 제자리 걸음일 뿐이고 내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한 촛불이 제 앞에 나타났죠. 앞을 보니 수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제 부러터진 눈을 보고 적잖아 당황한 눈치였죠. 왜 울고 있어요?
수정 씨의 손에는 케이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승진한다고 해서 축하 케이크 준비했는데. 수정 씨는 사실 먼저 잠에 든 게 아니라 제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려고 하셨던 거였죠. 정말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내 수정 씨는 제 옆으로 다가오셨죠. 대체 무슨 일인데요? 말해봐요. 하지만 저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고통이라는 건 나누면 배가 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제 힘든 일을 괜히 수정 씨도 알아서 같이 슬퍼질 이유가 없죠. 제가 말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자 수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더라고요. 1시간 정도 펑펑 우니 조금은 괜찮아지더군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군요. 옆을 보니 수정 씨였습니다. 말할 생각 없으면 말 안 해줘도 괜찮아요. 대신 옆에는 계속 있어줘도 되죠? 그의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대체 왜 수정 씨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대체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한심한 놈일 뿐인데. 그의 수정 씨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해결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기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모두 민호 씨한테 돌을 던져도 저는 계속 민호 씨 옆에 있을게요. 같이 돌을 맞아서 죽을지언정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그러니 나한테는 말해도 괜찮아요. 수정 씨의 진실한 눈빛에 원래라면 절대 말할 생각이 없었지만 수정 씨라면 말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죠. 적어도 팀장님처럼 그 약점을 이용해서 뒤에서 칼 꽂을 사람은 아니니 말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수술하기만 하면 프로야구 선수로 데뷔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끼에 계속 끌려다니다가 나이만 먹고 그 꿈을 절대로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요. 그의 수정 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치료비 내줄게요. 네? 제가 내준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제 어깨 치료에는 정말 어지간한 아파트 한 대 값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불가능한 수술이라 외국을 가야 하는 엄청난 고난이도의 수술이었으니 말입니다. 그에 비해 제가 아는 수정 씨의 재산이라고 해봤자 이 작은 빌라 하나가 전부였죠. 만약 제 수술비를 지원해주면 이 빌라를 담보로 잡아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주실 이유는 전혀 없죠. 그의 수정 씨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어딘가로 전화하는 신용을 하다가 이내 돌아와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원장님이 있는데 싸게 해주신대요. 그러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요. 이내 수정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요. 난 정말 여유 있으니까. 눈물이 왈칵 나왔죠. 대체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괜히 저에게 부담 느끼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게 아니라면 방법이 없으니 말입니다. 남자라는 놈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뭐 이렇게 무능한 놈이 있는지. 그리고 수정 씨는 대체 왜 이런 놈을 믿어주시는지, 게다가 대체 왜 나 같은 놈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주시는지 정말이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결국 수정 씨의 지원을 받고 어깨 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제가 수술을 받을 때도 수정 씨는 계속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정말 생판 남밖에 없는 외국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은 수정 씨밖에 없었죠. 죽을 때까지 평생 못 잊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 훈련을 하며 고통에 몸부림치며 힘들어할 때도 옆에 있어 주셨죠. 정말 이런 사람 없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지나고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한 시점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 뒤로 정말 어깨가 예전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한 것이었죠. 그의 수정 씨는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사람 없다 싶었습니다. 저도 수정 씨에 대한 마음이 점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는 수정 씨를 책임질 능력이 되지 않았죠. 반드시 야구 선수로서 성공해서 그녀의 옆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잠시 미뤄두기로 했죠. 이제 얼마 뒤면 스카우터에게 받았던 프로야구 구단 입단 테스트가 치러지는 시기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야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잠깐 수정 씨와는 잠깐 멀어지는 수밖에 없었죠. 오로지 야구에만 몰입해야만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수정 씨를 위하는 선택이었죠. 그의 수정 씨가 조금 불안해하시는 눈치이시길래 말했습니다. 저 일주일 뒤에 프로야구 구단 입단 테스트 치는데 꼭 보러 오세요. 네, 꼭 갈게요. 수정 씨가 정말 뛸 듯이 기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의 계약에 성공하고 수정 씨에게 고백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더더욱 운동에 몰입해야만 했죠. 저는 그 뒤로 체육관에서 거의 눈 감길 때 즈음에 자고 일어나면 바로 야구 연습을 하기 시작했죠. 얼마 있지 않으면 프로 야구 입단 테스트가 시작되니까요. 거기서 성과를 보여야만 프로 선수로 데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오히려 예전 전성기 기량보다 훨씬 더 공을 잘 던지게 되었죠. 예전에는 시속 140km의 벽을 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150km까지 던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이 성과를 수정 씨와 나누고 싶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였죠. 아직은 훈련에 집중해야 할 때니 말입니다. 순간이 감정 때문에 장기적인 대국을 망치면 안 되니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 입단 테스트가 열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퍼받았던 팀의 야구 경기장에 오니 정말 감회가 남다르더군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정 씨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더군요. 그런데 어디선가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 모두 그쪽을 돌아봤죠. 그리고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얀 드레스에 하이힐에 너무나도 고급지고 우아한 얼굴까지 정말 연예인이라도 왔나 싶은 외모였죠. 그런데 왜인지 그 여성분은 저에게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익숙했습니다. 저렇게 예쁜 여성분을 제가 알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약속 지키러 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이제서야 알겠더군요. 바로 수정 씨였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꾸미시니까 정말 너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우셨죠. 제가 빤히 쳐다보자 그녀가 볼을 붉히며 땅을 바라보더군요. 그러면 화이팅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서 관중석으로 돌아가셨죠. 의욕이 엄청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여기서 반드시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고백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프로 입단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팀의 코치님이 나오셨습니다. 코치님은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시선을 멈추셨죠. 이내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야 코치님이 알기로는 저는 어깨가 고장이 나버린 불량품이니까요. 아직 제 어깨 회복 사실을 모르니 의아하게 쳐다보실만 했죠. 예전과 같은 기량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정말 기대가 되었죠. 아니 오히려 예전 기량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태였죠. 저는 투수 지원자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정말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한 명만 뽑힌다는 사실이 참으로 잔인하더군요. 제 순번은 11번, 마지막이었습니다. 1번 나오세요. 이내 1번부터 공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모두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바로 고교대회에서 투수 방어율 1위를 하고 있던 엄청난 유망주였으니 말입니다. 그 녀석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씩 웃더군요.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럴만도 했죠. 녀석이 첫 구를 던지자 모두의 표정이 굳었죠. 엄청나게 빠를 뿐 아니라 엄청나게 정확한 제구였죠. 쟤 무조건 뽑힐 것 같은데. 망했네. 하필이면 쟤랑 붙어서는.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그의 압도적인 실력을 보고 많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과 달리 코치님의 표정은 영심드렁했죠.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후로 2번, 3번, 4번이 이어졌죠. 그 녀석들도 고교 시절에 꽤나 이름을 날리던 녀석들이었죠. 이름값답게 꽤나 공을 잘 던졌지만 여전히 코치님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여기서 무조건 뽑아야 하는 건가? 아니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떨어뜨려. 이번 기수는 영 다 쓸모가 없네. 네, 아직 11번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딱히 보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규정은 규정이니 11번. 코치님의 호명과 동시에 저는 마운드 위에 나갔죠. 정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저쪽 관중석에서는 수정 씨가 저를 쳐다보고 계셨죠. 저는 반드시 여기서 성공을 해야 했습니다. 재계약을 성공적으로 하고 수정 씨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 제 시나리오니까요.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코치님의 표정은 영심드렁하셨죠. 굳이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라고 예상하셨을 테니까요. 분명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제 어깨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시작하세요. 그 음성과 동시에 저는 투구 폼을 잡기 시작했죠. 그러자 코치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하셨죠.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끼신 듯 했습니다. 이내 저는 팔을 뒤에서부터 천천히 뻗어 팔을 채찍처럼 휘둘렀죠. 이내 포수의 글러브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코치님이 들고 있던 유리컵을 떨어뜨리신 거였습니다. 코치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조수가 다가왔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서 저를 꼿꼿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1번 다시 해봐. 그의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코치님이 다시 한번 던져보라고 말하는 건 정말 마음에 들었을 때 하는 말이니 말입니다. 고교 시절에 야구로 이름 날리던 유망주들도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었는데 그 뒤로 저는 계속해서 투구를 했죠. 그러자 코치님의 입이 쩍 벌어지기 시작하셨죠. 이전의 전성기 때랑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폼이었으니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발전했죠. 쾅 둔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며 코치님의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의 잡음도 완전히 사라지고 모두가 제 투구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연속 5번 150km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당장 쟤 뽑아. 네, 원래 계약은 일주일 뒤에 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있어. 다른 팀이 눈독 들이기 전에 빨리 계약하라고. 규정이고 나발이고. 그 뒤로 조수분이 제게 급하게 계약서를 들고 오셨죠. 그런데 그 팀뿐만 아니라 저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팀들의 스카우터들도 제게 엄청나게 많은 계약서를 들이밀었죠.
수정 씨는 이 광경을 빤히 바라보며 정말 기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 기뻤죠. 결국 저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던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나날들만 앞으로 남은 것이었죠. 저 멀리서 수정 씨는 저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죠. 정말 이런 사람 없다 싶었습니다. 수정 씨가 이내 내려오셔서는 저를 끌어안고서는 엉엉 우시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에요. 잘 돼서. 정말 어찌나 기쁘셨는지 제 티셔츠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우셨습니다. 제 성공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죠. 정말 이런 사람 없다 싶었습니다. 그에 제가 수정 씨에게 말했죠. 수정 씨, 잠깐만요. 저의 반응에 조금 당황하셨는지 주위를 둘러보시더라고요. 이내 탄식을 내지르시며 말했습니다. 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기라도, 제 티셔츠가 그녀의 울음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죄송해요. 이건 제가 책임지고 변상을. 아마 제가 그것 때문에 화난 거라고 오해한 듯 했죠. 그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수정 씨. 그렇다면?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저를 보며 말했죠. 그에 저는 뒷주머니에 넣어뒀던 반지를 꺼내며 그녀의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수정 씨 저랑 평생 함께 하시지 않을래요? 그의 수정 씨가 혼란스러우신지 눈을 이리저리 굴리시더라고요. 적잖아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싶었죠. 너무 빨랐나요? 죄송해요. 역시 너무 빨랐나 싶어 다시 주머니에 집어 넣으려는데 수정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내 그녀가 저를 꼿꼿이 바라보더니 입술을 꾹 깨물고서는 말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요. 저도 너무 좋아요. 평생 함께 하죠. 그 뒤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죠. 엄청나게 많은 연봉도 받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 뒤로 수정 씨와는 조금씩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죠. 제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고 밑바닥을 찍으며 집도 없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월세방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던 시절. 나도 못 믿던 나를 믿어주고 무조건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주며 내 성공의 질투가 아니라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던 분이죠. 물론 지금도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제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고 고급 승용차도 있습니다. 제 또래에 비하면 연봉도 엄청나게 높은 편이고요. 수정 씨와 가끔 싸울 때마다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이런 사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라진 지 오래이기에 결혼을 하는 선택이 맞는 것인지 혼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겠죠? 구독을 눌러주셔야 사연자분의 뒷이야기가 영상으로 제작되었을 때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